올해도 어김없이 김장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식료품 값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얼마 전 한 대형마트에서는 배추 가격 폭등을 우려하여 김장 배추 사전 구매를 예약받기도 했습니다. 김치는 우리 밥상에서 매일 빠지지 않는 반찬 중 하나인데요. 매년 올해는 적당히 담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늘상 담가오던 양을 줄이지 못하곤 합니다. 시대 환경이 바뀌면서 김치를 담그는 대신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소량 구매하는 가정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김치의 소비량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고 있지만 김치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 우수한 효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삶의 일부와 같은 이 김치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고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톡성을 발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을 할 때 어떻게 유해균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유해한 독성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장 김치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 김치를 절일 때입니다. 김치를 절이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절인 배추를 구입하곤 하는데요. 절인 배추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세척, 탈수 과정을 거친 배추를 말하는데 직접 배추를 구입해 절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품삯을 줄일 수 있고 양념해서 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사실 이 절인 배추가 김장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는 대상 중 하나임을 알고 계셨나요? 가열 공정이 없는 절인 배추의 경우 각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절인 배추는 제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절인 배추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인 배추는 제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하루를 넘겨 보관할 경우에는 위생지표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인 유산균에 의해 대장균군이 사멸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김장 재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약처는 절인 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했을 경우 최소 3회 정도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회 세척을 할 경우 대장균군이 충분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추를 너무 많이 세척하게 되면 물러지는 등 절인 배추가 상할 수 있으니 세척은 3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 결과 3회 정도 세척하면 세척 전을 기준으로 총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척 후에는 오래 두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며 18도 이하 4시간 이내로 탈수하는 것이 좋고 장기간 보관 시에는 반드시 10도 이하 냉장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세척할 때는 절인 배추를 물에 담가 손가락으로 배추의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질러 세척한 후 물로 2회 헹구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강은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흔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강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상태로 음식에 넣으면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생강은 수분이 많은 식재료로서 쉽게 부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나 사프롤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에서 실험한 결과 사프롤을 첨가한 먹이를 먹은 쥐들이 간암에 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프롤을 발암물질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인체에 들어가면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해 간암은 물론 우리 몸의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생강이 부패하면 물렁해지고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부패하고 곰팡이가 피었다고 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잘라내고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제거한다고 해서 생강에 스며든 독소까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발암물질인 사프롤 성분은 금방 생강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만일 표면이 물컹하거나 생강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돈 아낀다고 김장 재료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담글 때 사용하는 빨간 대야. 흔히 다라이라고 불리는 이 고무대야는 김치 담글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기도 합니다. 잘 깨지지도 않고 빨간색이어서 김치 양념이 배도 표시가 잘 나지도 않아 김치 담그기에 참 좋은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빨간 대야로 김치를 담그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역한 냄새로 인해 힘들게 담은 김치를 못 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무대야는 보통 식품용 소재가 아닌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고 중금속이 김치에 용출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은 몸속에 들어가면 쉽게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쌓이게 되고 중금속 수치가 높을 경우 염증과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콩팥에 치명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무대야 재활용 원료는 주로 PVC 소재인데 이 PVC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이라는 물질이 수돗물과 만나면 역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변형되어 김치에도 그 냄새가 나게 만듭니다. 식약처에서는 김장용 대야는 해당 제품에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그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식품용으로 제조된 합성 수지 플라스틱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땅한 매트나 대야가 없다면 식품용으로 제조된 비닐을 사용해도 좋고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때도 식품용 비닐을 깔고 고무대야에 김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팥뿌리, 양파 껍질 등을 이용해 김장 양념용 육수를 우려낼 때에도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 육수망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파망은 뜨거운 온도에서 붉은색 색소 등이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식품 조리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김장 재료 손질 시 수도꼭지에 일반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요. 연구소는 특히 김장철 배추의 절임이나 세척 때 일반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김장김치에서 역한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물점 등에서 구입하는 고무호스의 대부분은 식품 전용이 아닌데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 고무호스는 제조 과정에서 페놀 성분이 들어가는 PVC 염화 비닐 수지, 피폴리에틸렌 재질로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하여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클로로페놀을 생성하게 됩니다. 고무호스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가소제는 수돗물과 접촉 시 페놀 성분을 만들어내 피부 자극과 폭통, 경련,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음용과 조리용 수도에는 연결하면 안 됩니다. 간혹 수돗물 때문에 김장김치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요. 클로로페놀의 역한 냄새가 염소 소독에 의한 냄새로 오인돼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므로 음식물 세척 시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득이 호스를 사용할 경우 무치, 무독성 음용 수용 호스, 실리콘 호스 등을 확인하셔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가 우리의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담가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 때 놓치기 쉬운 김장 시 주의할 점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유익한 김장 김치를 담그시길 소망합니다. 박식한 공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